안녕하세요.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킨톤 고급 세션을 통해서 킨톤의 고급 기능을 알아보고 직접 앱을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킨톤은 킨톤 로컬에 있는 기본 기능으로 앱 생성과 관리가 가능하지만 킨톤 로컬의 고급 기능으로 더욱 효율적인 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이 마치고 나면 킨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세션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약 10분 정도로 기본 트레이닝 세션에서 배웠던 것을 빠르게 복습하고 기본 기능을 사용하여 앱을 만들 겁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킨톤의 고급 기능을 사용하여 킨톤에서 만든 앱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본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킨톤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킨톤은 사용자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로우 코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배웠습니다. 킨톤을 사용하면 한 단계에서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션에서는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배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기능을 사용하여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비 보고서 앱을 만들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원들이 경비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매니저와 총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는 워크플로우까지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도 설정을 해줄 텐데요. 예를 들면 50만원 아래의 금액을 승인을 받을 때에는 팀장님의 승인만 필요로 하지만 그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더 높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자나 책임자가 특정 기간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을 시에 리마인드가 갈 수 있게 설정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받으신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로 킨톤 앱에 접속해주세요. 이 테이블 이미지를 공지 세션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 앱을 만들 때 각 필드별 필드 타입, 필드 이름, 그리고 설정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만들어진 앱의 샘플을 보고 싶으시면 샘플 경비 보고서 앱을 열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앱에서 새로운 데이터도 한번 넣어 보시면서 어떻게 작동되는 앱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지 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킨톤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었는데요. 공지 세션에 아까 말했듯이 필드 이미지와 샘플 앱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 앱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측에 앱 섹션으로 가셔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 앱을 생성하여 줍니다. 몇 가지의 옵션이 보이는데 저희는 Create App from Scratch를 눌러 시작부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앱을 만드는 화면이 뜹니다. 처음으로는 일단 앱의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본인 이름 그리고 경비 관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써니 경비 관리로 앱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좋아하는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아이콘도 바꿨다면 이제 필드를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필드는 데이트 필드입니다. 날짜를 끌어와주고 이름을 요청일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또한 기본값을 레코드 크리에이션 데이트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을 레코드를 생성한 날짜로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 필드는 유저 셀렉션 필드입니다. 왼쪽에서 끌어와주고 이름을 요청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값을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유저로 설정을 해줄 텐데요. 파란색 사람 마크를 누르고 others logged-in 유저 그리고 logged-in 유저를 누른 다음 add를 해줍니다. 이러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이 필드에 넣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 셀렉션을 하나 더 할 건데요. 이름을 세팅에 가셔서 이름을 팀장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셀렉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부장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필드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 필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경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제목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길이도 늘려주겠습니다. 킨톤에서는 이렇게 필드를 잡고 늘려서 칸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트 필드를 넣고 사용기간 그리고 시작이라고 적어줍니다. 이것은 이제 경비를 언제 사용했는지 시작 기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default to the record creation date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그냥 하나 추가하셔도 되지만 duplicate를 눌러서 전에 있던 것을 똑같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데이트 필드를 사용기간 끝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텍스트 필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는 사용 목적을 적어주는 필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또한 예뻐 보이게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넘버 필드를 넣겠습니다. 넘버 필드를 넣은 다음에 예상 금액을 적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use thousand separator를 체크해 줌으로써 이제 1000회짜리 숫자마다 커마가 찍히게 해주고요. 서픽스로 코리안 1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액티베이트 앱을 눌러줄 건데요. 일단 먼저 길이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이브 폼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트 앱으로 앱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의 경비 관리 앱을 생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새로 생성된 앱에서 레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으로 새로운 레코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청일에 오늘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요청자의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팀장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데요. 팀장의 파란 부분을 누르면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룹에 어떠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찾겠습니다. 팀장에는 팀장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부장에는 부장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목으로는 경비 요청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끝을 또 아무렇게나 넣어주시고 사용 목적으로는 부상 출장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금액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 세이브를 해줍니다. 또한 여기서 이 데이터에 관한 것들을 이제 관련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측에 메시지로 사람을 멘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팀장을 멘션하여 한번 이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뱅이를 치고 팀장님을 멘션하고 프로세스에 대해 말해 주시면 이제 이 알림이 팀장에게 가게 되고 나중에 이 데이터에 관한 메일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 섹션에서 이 데이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성한 이 앱에 고급 기능을 넣어서 수정하겠습니다. 고급 기능에도 필드 타입, 필드 이름, 세팅을 다 적어 놓았는데요. 이 테이블을 참고하여 필드별로 세팅을 바꿔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공지 페이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필드를 다 넣어서 만들면 앱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앱에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속에 날짜, 카테고리, 사용 비용, 세금, 상세 설명, 그리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앱에 돌아와 주세요. 세팅 버튼을 눌러서 앱의 설정을 변경하여 줄 겁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레이블 필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레이블 세팅에 가셔서 레이블을 경비 사용 앱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레이블 세팅에서는 글자 크기도 변경하실 수 있고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설정을 해주시고요.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그 밑에는 이제 디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테이블 필드인데요. 테이블 세팅에 가서 테이블 이름 숨기기를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그럼 테이블 이름이 이제 안 뜨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 필드 안에 필드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 처음은 데이트 필드입니다. 데이트 필드를 넣은 다음에 이름을 날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를 이제 레코드 생성 날짜로 하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롭다운 필드이고요. 드롭다운은 카테고리로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안에 옵션은 식비, 교통비, 판매 촉진비, 회의비, 접대비, 그리고 등등 이렇게 6가지의 옵션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옵션을 설정해 주고 필드 코드를 카테고리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코드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넘버 필드입니다. 그리고 넘버 필드는 사용 비용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또한 1000 세퍼레이터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픽스로 코리안 1을 넣어주세요. 저희는 모든 숫자가 들어간 곳에는 이런 설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드 코드도 역시 사용 비용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alculate 필드를 넣어줄 건데요. 이름을 비용으로 바꾸어 줍니다. 일단 세금을 먼저 넣겠습니다. 세금을 넣고 일단 세금이 사용 비용 곱하기 0.11입니다. 왜냐면 세금이 11%로 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숫자에 동일한 설정을 해준다고 했던 suffix와 1000 number separate 설정을 해주고 decimal places to display는 몇 자릿수까지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0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필드는 calculated 필드인데요. calculated 필드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적어줍니다. 비용은 사용 비용에서 세금을 뺀 값입니다. 그 다음에 number with 1000 separator 그리고 suffix korea 1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코드도 비용으로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텍스트 필드입니다. 비용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디테일을 입력할 수 있게 상세 설명이라고 적어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게 어태치먼트를 하나 넣어주고 영수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완성했고요. 이 밑에 또 다른 설정을 해줄 텐데요. calculated 필드를 하나 더해서 총 비용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포뮬라에는 총 사용 비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uffix로 korea 1 이렇게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태치먼트로 추가적인 문서를 좀 넣을 수 있게 첨부 문서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게 텍스트 에어리아를 하나 끌어와 준 다음 커멘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해주고요. 이렇게
보기에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폼을 눌렀을 때 에러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되는데요. 비용 부분에 에러가 났네요. 사용 비용 빼기 세금인데 여기서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하면 필드 코드가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사용 비용의 필드 코드는 문제가 없는 걸 보고 세금의 필드 코드가 없었네요. 그래서 세금의 필드 코드를 세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언가 에러가 나면은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났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여서 수정을 한 다음에 form saved라고 뜬다면 문제없이 앱이 잘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만든 앱 화면에 돌아와 주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코드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팀장이나 부장에 팀장과 부장을 쳐서 넣고 제목으로는 샘플 리포트를 입력하여 주겠습니다. 사용기간과 끝기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사용 목적에는 이번엔 여수 출장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식비로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고 적고 그 다음에 뭐 상세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다 적어주고요. 세금이 11%인 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비용은 사용 비용에서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교통비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킨톤에서는 if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에 지금 접대비가 들어가 있는데 접대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넣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이 0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if문으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카테고리가 접대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세금을 0으로 입력하고 카테고리가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비용에서 비용을 뺀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킨톤 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앱 수정 버튼을 누르고 세팅에 가주세요. 세금 세팅에 가셔서 사용비용 곱하기 0.11이 되어 있는 것에 if를 적어줍니다. if 카테고리가 equals to 접대비면은 0이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카테고리가 접대비일 경우에 0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사용비용 곱하기 0.11이 되는 겁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서 폼이 세이브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앱으로 앱을 업데이트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레코드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팀장과 부장 섹션에 아까처럼 팀장하고 부장을 넣어주고요. 제목과 샘플 리포트 2로 해주시고요. 날짜 설정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바로 그냥 if문 시험이라고 해주고요. 카테고리를 만약에 식비로 했을 때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세금은 11%가 떼지고 비용은 11%를 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 비용이 0이 비용은 입력한 금액 그대로가 되어야 되고 세금은 0으로 나와야 합니다. 접대비가 아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11%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비용도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대비의 값만 if문을 사용하여 바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뷰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킨톤 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 설정 버튼을 눌러서 Form, View, 그래프, 그리고 앱 세팅이 있는데 저희는 뷰로 가주겠습니다. 이 뷰 탭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값은 모든 필터를 리스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뷰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 뷰의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나의 뷰입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보고한 필드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앱을 만드는 것처럼 필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요. 리스트 뷰, 캘린더 뷰, 커스텀 뷰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리스트 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뷰로 한번 필드를 끌어올 텐데요. 일단 제목, 필드 말고 팀장, 제목, 그리고 사용 기간 시작과 끝, 그리고 총 비용, 사용 목적 이런 식의 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필터랑 소트가 있습니다. 이 뷰는 나의 보고만 보여주기 때문에 필터를 걸어줄 텐데요. 필터를 누르고 Requested by 이제 요청자에서 유저 정보를 골라줍니다. 물론 저 아이콘을 고르면 막 다른 것도 고를 수 있지만 Others 로그드인 유저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 유저를 필터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 되어 있는 유저의 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걸 저장하고 액티베이트 앱을 하면은 필터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의 이 컬럼도 저희가 아까 넣어놓은 팀장, 제목, 사용기간, 총 비용,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청자 이름의 옆에 있는 X 표시를 눌러서 요청자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요청자를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세이브를 눌러서 뷰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레코드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눌러서 All 레코드로 가주셔야지 아까 만든 뷰가 보입니다. 나의 뷰는 내가 요청한 것들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 처리된 신청만 모아서 본다던가 팀장님을 위한 뷰를 만든다던가 등등으로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킨톤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앱 세팅으로 이동하여 주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의 설정들이 있는데 한 몇 가지 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일단 킨톤의 세팅을 눌러서 체인지 앱 세팅을 가주세요. 그리고 앱 세팅은 탭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제너럴 세팅에는 어피어런스, 컬러 팀, 그리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어피어런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앱의 아이콘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디스크립션을 쓴다던가 하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크립션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 앱에 해당되는 설명이나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행 경비를 처리하는 앱, 이렇게 여행 경비 처리 앱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바꾸고 볼드 처리도 하고 색상도 바꾸고 이러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컬러 띠인데요. 앱 테마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작업하시다 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만약 두 개의 앱이 비슷한 앱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여행 경비 처리와 이벤트 경비 처리 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개의 앱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이 앱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면 다른 사람에게 앱을 설명할 거나 할 때 여행 경비를 처리할 때는 노란색 앱을 쓰세요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너럴 세팅의 마지막 세팅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관리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 주고요. 세팅 쪽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앱 세팅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에는 3가지의 스텝을 따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Enable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칸을 체크하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각 스텝을 정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임시 보관입니다. 여기서 워크플로우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작성 완료, 그리고 그 다음은 팀장 승인 대기,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추가해 준 다음 그 다음에 부장 승인 대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 그리고 반려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트가 이제 프로세스를 플로우를 설정해 주시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설정했던 임시 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ssign 리스트를 created by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이름을 작성 완료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작성 완료가 되면 스테이터스는 작성 완료 스테이터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사용자가 작성 완료라는 버튼을 눌러서 임시 보관함에 있던 것을 작성 완료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작성 완료된 것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작성 완료가 된 문서는 이제 팀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assign 리스트에서 팀장을 골라줍니다. 팀장은 직접 사람을 골라서 정해줄 수도 있지만 앱 속에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 안에 있는 사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d a field from form을 누른 다음 팀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50만 원 이하로 나가는 돈은 팀장만 승인하면 되지만 50만 원 이상의 금액은 부장님의 검토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컨디션을 넣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컨디션의 총 비용을 선택하여 총 비용이 less than or equal to 작거나 같으면 50만 원과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하나의 컨디션을 더해서 총 비용이 50만 원과 다르면 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이 아니거나 50만 원보다 작으면 이제 팀장님의 승인만 받을 수 있죠. 그럼 팀장님의 선에서 끝낼 수 있게 팀장님이 승인을 누를 수 있게 승인 버튼을 만들어주고 승인을 누르면 완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은 반려를 눌러서 반려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정 요청을 해서 다시 작성 완료된 상태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하나 더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50만 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greater than or equal to를 적어주시고 5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매니저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게 완료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부장 승인 대기 상태로 변하게 되고 반려를 하면은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정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의 액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장님이 하는 것만 남았죠? 그럼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더 생성하고 부장님의 승인 대기를 필드에서 부장을 골라줍니다. 부장 승인 대기 상태에서 부장님이 승인을 내려줘야 하죠. 그러면 부장님은 승인을 하거나 그럼 완료가 되고요. 아니면 반려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려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를 완료했는데요. 끝이 나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앱을 업데이트하여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요청인, 팀장, 부장을 전부 본인의 이름으로 넣어보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칸은 식비, 그리고 사용 비용 정도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저희가 설정을 해놨던 프로세스 관리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 요청자가 작성 완료를 눌러서 완료를 눌러주면은 그 다음은 팀장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럼 팀장은 완료를 눌러서 이 레코드를 완료 상태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50만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에는 팀장님의 승인만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은 팀장님의 승인밖에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가격을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부장님의 승인까지 필요로 해보겠습니다. 식비를 넣고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서 접대비로 더 많은 금액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작성 완료 상태로 작성자가 하고 팀장님이 승인을 누르고 아까는 완료 상태로 갔지만 지금은 부장님이 승인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앱에 들어와 보면 저희가 아까 설정한 앱 색상과 그리고 앱 설명, 여행 경비 처리 앱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알림을 한번 보내볼 건데요. 만약 팀장님이 3일이 지나도 해당 레코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세팅으로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밑에 리마인더 노티피케이션으로 가줍니다. 애드를 눌러서 트리거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타임존은 서울로 바꿔주겠습니다. 요청일이 3일이 지나면 10시 이후에 알림을 보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더 메시지와 함께 전송될 이 서머리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님께 하기 레코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임존을 서울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이 알림을 받는 사람을 설정할 건데 여기 부서별 그리고 그룹별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필드에서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께 보내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고 닫아줍니다. 그 다음 세팅은 권한 설정입니다. 킨톤은 앱, 레코드, 그리고 필드에 권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앱 권한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누구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레코드를 확인하고 더하고 수정하고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앱 삭제를 제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레코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코드를 눌러주시고 더하기 애드를 눌러서 레코드 설정, 권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완료나 혹은 승인, 완료나 반려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수정하고 지우기가 불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everyone에게서 edit하고 delete를 빼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생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스테이터스가 임시 보관되어 있는 상태면 요청인 본인만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필드에서 요청인을 선택하여 View, Edit, Delete를 가능하게 해주고 Everyone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세이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필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드에서도 Add를 눌러서 필드 권한 설정을 하나 해주시고 추가 문서를 팀장, 부장, 그리고 작성자를 제외한 모두가 확인을 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정보 같은 예민한 정보를 관리할 때 이런 필드 권한 설정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첨부 문서를 고르고
필드에서 더해서 팀장, 부장, 그리고 요청자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서 에디트의 권한을 없애주시고 뷰의 권한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팀장, 부장하고 요청자만 이 필드를 수정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 앱을 해서 앱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런 기본 기능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킨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기본 기능만을 사용했지만 기본 기능에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이 4가지 방법의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CSS로는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REST API로는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거나 정보를 킨톤 내에서 앱끼리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혹은 웹훅을 통해 필요에 맞게 어떤 것이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자바스크립트랑 CSS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설정할 수 있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킨톤의 기본 기능으로는 폰트를 바꾸거나 색상을 더하거나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CSS로는 조건부 서식을 걸어서 예를 들면 신규 생성된 상태면 빨간색으로 하고 신청 완료된 상태면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하는 등의 폰트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배경 색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다중 필드의 값 확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필드에 입력된 값은 사전에 정의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더욱더 자세한 값 확인 또는 항목 간의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사용한다면 각 필드에 조금 더 복잡한 조건 설정이나 다중 필드 사이에서 확인을 하여 해당 필드에 오류 표시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것은 필드 표시와 숨기기 기능입니다. 항목이 너무 많을 때 레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보기도 힘들고 입력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는데 필드 표시 숨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필드 활성화, 비활성화, 표시 또는 숨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드 비활성화 및 자동 값 입력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필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필드의 값을 기반으로 일부 필드를 비활성화하거나 자동으로 값을 채우는 것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 일부 필드를 비활성화하거나 자동으로 값으로 채우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 필드가 특정 값일 경우에 다른 필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랜트 차트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캘린더 앱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작업이 많은 경우는 한눈에 작업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킨톤에서는 뷰 기능 하단의 빈 부분에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 그랜트 차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기능은 REST API입니다. REST API란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HTTP 혹은 HTTPS로 특정 URL에 액세스할 때 XML 또는 JSON 형식으로 설명된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킨톤 REST API를 사용하여 킨톤 데이터를 외부 플랫폼으로 전달하거나 킨톤에 수신된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킨톤은 다른 킨톤 앱에서의 데이터를 루크업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다른 웹 서비스에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REST API를 통하는 다른 웹 서비스,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킨톤 앱에서 찾아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ST API를 통해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킨톤 앱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킨톤 앱으로 엑셀에 변환하여 그 앱에서 가져오던 프로세스를 이제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REST API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맵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명 혹은 우편 번호를 검색하였을 때 구글 맵에서 나오는 주소와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킨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그인입니다. 킨톤 플러그인은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와 CSS 파일을 한 팩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입니다. 킨톤에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앱에 적용하기만 하면 쉽게 앱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앱 하나당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와 CSS 파일을 일일이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지만 그 모듈을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모든 앱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킨톤 플러그인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설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니즈에 맞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킨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은 웹훅입니다. 웹훅이란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HTTP, HTTPS를 통해 미리 저장된 URL로 데이터를 정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플러그인을 환경에 적용하면 여러 앱에 쉽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킨톤의 웹훅을 통해 킨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및 업데이트 정보를 웹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킨톤의 웹훅 커스터마이징의 장점은 이것 또한 코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딩이 없이 그저 전송 목적지 URL을 적고 전송 조건을 선택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이벤트에 따라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슬랙으로 URL 알림을 보낸다 하면 매번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이제 슬랙 메신저로 추가되었다는 알림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킨톤의 고급 설정들을 알아보고 함께 해보았는데요. 킨톤의 고급 기능들을 잘 활용하여 유용한 앱을 생성함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